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교류 회로에 있어서 7 저항만의 회로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울류를 못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상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류 회로 저항 표시는 이와 같이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원, 직류전원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길고 짧고 플러스 마이너스, 조울류는 플러스에서 흘러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데 이것은 직류전원 표시고요. 교류전원 표시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합니다.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조류가 직선적으로 이렇게, 교류인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전압조류라고 하는 것은 사인파형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교류 전원 표시는 동그라미를 하고서 이와 같이 사인파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 저항 R만 이렇게 있는 회로에 전원을 가하면 조울류는 흘러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가해준 전압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하여튼 벡터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자, 벡터인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전압 벡터, 물론 화살표로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때 가해준 전압이 V, 벡터적으로 그림을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울리라고 하는 것은 가해준 전압과 흘러나가는 조울류는 위상이 동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자, 여기에서 전압을 가해줬어요. 그러면 흘러나가는 조울류 똑같이 이와 같이 상이 같아요. R만의 흐르는 경우에는 가해준 전압과 흘러나가는 조울류가 동상이다 하는 거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각종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R만인 경우에 교류에 있어서 가해준 전압과 흘러나가는 조울류는 동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8번을 보시게 되면 인덕턴스만의 교류회로가 나옵니다. 인덕턴스란 말은 코일인 경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덕턴스, 만의 회로. 우리 일상생활의 부하라고 하는 것은 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코일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코일을 쳐다보시면 인덕턴스 떠올리셔야 돼요.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가느다랗고 굵고 또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코일 형태마다 다르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kel 감을 때만 또 그때 흘려준 조울류 똑같다. 그러면 코일에서 내뿜는 자력선 자속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일에다가 조울류 흘려줘 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속수가 다른데 얼마만큼 나오느냐를 나타내는 상수가 인덕턴스입니다. 자, 그러면
코일을 쳐다보면 인덕턴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코일은 저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항을 유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교류 이러한 것이 들어갔다면 코일로요. 이 부분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자속이, 이 부분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렌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을 증가시키면 안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기이기 전력이 생기고 또 감소시키면 또 안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기이기 전력이 생기는 것이 렌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류가 들어갔어요. 밑에 부분이 전류가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유기이기 전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항 역할을 하죠. 그래서 코일은 저항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을 우리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코일을 쳐다보시면 인덕턴스,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도 리액턴스 XL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L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코일인 경우에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은 유도 리액턴스 XL, 이거는 오메가 L. 오메가는 2파이F. 우리 전기 교류에서는 오메가는 2파이F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 유도 리액턴스는 저항이니까요. 단위는 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코일을 쳐다보시면 인덕턴스도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떠올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코일만 여기에 L 표시를 하죠. 자, 코일만의 회로에 있어서는 지금 회로도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면 전압을 가해줬어요. 그때 흘러나가는 전류는 또한 관계가 되느냐. 벡터적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벡터, 크기와 방향에 있는 것이 벡터라고 그랬어요. 벡터 표시할 때는 점을 찍거나 또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주로 하는데 우리 전기공학에서는 점을 찍습니다. 자, 코일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그때 흘러나가는 전류의 관계는 이와 같이 된 이것은 안에 정의하여 그러니까 코일만의 회로에 전압 가면 흘러나가는 전류는 가해진 전압과 90도 뒤져서 나간다.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자, 기준점 여기에 전압을 가해줬어요. 이때에 흘러나가는 전류는요 90도 뒤져서 이러한 형태로 나간다 이거죠.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만큼 늦게 이제 위상이 얼마만큼 90도만큼 뒤져서 전류를 흘러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8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능사 정도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L은 이꼬로 15옴, 그 다음에 전원 전압 100V, 그러면 이때 흘러나가는 전류 계산해 보세요. 그렇다면 I는 Z분의 V. 자, 교류인 경우에는요 저항 R과 코일과 콘덴사 그것들 다 성분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말 안 쓰고 임피던스라는 말을 씁니다. 교류에서는 결국에는 교류 갖고 있는 저항을 임피던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류는 저항이 3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저울을 못 들게 하는 그러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류에서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코일, 그 코일 갖고 있는 저항, 유도 리액턴스, 그 다음에 콘덴사인 경우에도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류는 저항이 3개. 그러므로 교류가 많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항 R만인 경우에 전압 가하면 흘러나가는 전류, 그 다음에 L만의 회로에 전압 가하면 흘러나가는 전류, 그 다음에 콘덴사 있을 때에 전압 가하면 흘러나가는 전류 다 위상차가 틀려요. 그래서 교류에 있어서는 저항을 임피던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어쨌든 코일 L만의 회로에 전압을 가해줬어요. 흘러나가는 전류 계산해라. 그러면 I는 이때는 지금 이때는 코일이니까요.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 ohm의 법칙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0분의 100 그러면 10A 이와 같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임피던스는 언제 쓰느냐? R과 L, R과 C 또는 L과 C, 뭐 RLC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임피던스라는 말을 써요. 혼자 있을 때에는 그냥 이때에는 자, 흘러나가는 전류 계산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L만이 흐린 경우에는 I는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이니까 XL분의 V 유도 리액턴스분의 가해준 전압 이러면 되겠죠.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코일인 경우에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을 유도 리액턴스라고 한다. 자, 유도 리액턴스는 XL로, 이 XL은 오메가 L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자, XL이나 오메가 L이나 같은 의미죠. 오메가는 2파이FL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메가는 2파이F. 자, 그래서 이대로 대입을 하면 흘러나가는 전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9번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콘덴서 C로 나타내요. 콘덴서만의 회로. 이 콘덴서 우리 일생생활에 또 많이 각종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코일뿐 아니라 콘덴사도 있어요. TV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콘덴사 사용하죠. 그런데 이 코일도 저항 역할을 하죠. 콘덴사도 저항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콘덴사 여기에 지금 C로 나타냈는데 코일인 경우에는 인덕턴스 거기에서 자력선 자석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많이 나오냐 조금 나오느냐를 나타내는 비례상수가 인덕턴스라고 그랬습니다. 단위는 헨리. 자, 이번에는 콘덴사인 경우에는 청전 용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청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콘덴사에다가 전압 가하면 거기에 이 전기 에너지가 많이 채워질까 조금 채워질까를 나타내는 비례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콘덴사가요 조그맣게 생겼다고 해서 전기 에너지가 조금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콘덴사에 거기에 전기가 채워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뭐냐면 정전 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콘덴사를 쳐다보시면 또 콘덴사가 갖고 있는 용량 리액턴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코일인 경우에는 유도 리액턴스 XL, XL은 오메가 1이고요. 콘덴사인 경우에는 XC. 자, XC. 이것은 용량 리액턴스. 콘덴사가 갖고 있는 저항. 그런데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 유도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1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콘덴사가 갖고 있는 저항은 XC. 용량 리액턴스를 하는데 이것은 정의가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오메가C가 아닙니다. 오메가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O2파이F, 오메가는 2파이F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콘덴사만의 이 회로에 있어서는 자, 회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지금 이렇게 C가 있어요. 자, 여기에 교류 전원을 가해줬어요. 이때 가해준 전원과 흘러나가는 전류와의 관계를 벡터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C만의 회로인 경우에는 전류가 가해준 전압보다 흘러나가는 전류가 90도 앞서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면 그대로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가해준 전압과 흘러나가는 전류의 위상관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 R만의 회로에 전압을 가하면 흘러나가는 전류 관계는 동상이다. 가해준 전압을 벡터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흘러나가는 전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흘러나가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오음의 법칙 그대로입니다. R분의 V. 자, 이번에 L만의 회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항상 하시라고 그랬어요. 인덕턴스, 그 다음에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 유도 리액턴스 XL. XL은 오메가 L이다. 오메가는 2파이FL. 자, 그래서 흘러나가는 전류 계산하라면 이렇게 XL분의 V. 그 다음에 이제 이때에 L만의 회로에 있어서는 가해준 전압과 흘러나가는 전류 관계를 보니까 가해준 전압이 90도 흘러나가는 전류보다 앞선다. 자, 이번에는 C만의 회로 정전 용량 콘덴사에 콘덴사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축적하는 장치죠. 전기 에너지를 축적하는 장치가 콘덴사입니다. 자, 그래서 콘덴사가 있다. 전압을 가해줬다. 흘러나가는 전류 관계는 가해준 전압보다 흘러나가는 전류가 90도 앞선다. 자, 그 다음에 콘덴사가 갖고 있는 저항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한다. 용량 리액턴스는 XC. XC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세요. 이어서 10번에 RL 직렬 회로가 있습니다. 10번에 RL 직렬 회로. 이 RL 직렬 회로는요, R과 L 이와 같이 R 전류를 못 들게 하는, 그 다음에 코일로 이렇게 직렬 연결된 회로예요. 여기에 전압을 가해줬어요. 흘러나가는 전류.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두 개 있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성저항이에요. 합성저항인데, 자, R인 경우에는 가해준 전압과 흘러나가는 전류가 동상이고요. L만의 회로는 가해준 전압과 흘러나가는 전류 관계를 보니까 가해준 전압이 90도 앞서서 이렇게 흘러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합성저항, 이걸 벡터적으로 따로따로 그림을 그리면은요, 결론만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RL인 경우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임피던스, 즉 합성저항은 이와 같이 합니다. 임피던스 Z는 R자성 플러스 XL자성, 저항이니까 단위는 옴이 되겠죠. 자, 이렇게 결론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루트 R자성 플러스 오메가 L자성,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RL인 경우에 합성 임피던스, 합성 저항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R이 3옴. 자,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가 4옴이에요. R이 3옴, 유도 리액턴스가 4옴. 카이준 전압이 100V다. 그러면 그때 흘러나가는 전류 계산해 보세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기기능사, 뭐 전기기사 이런 데 시험 출제가 또 각종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는 I는 지금 이렇게 R과 L이니까요. Z분의 V 그러면 이것은 루트 3의 자성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4의 자성 분의 100 하면 이것은 루트 25죠. 루트 25는 5이죠. 5요. 자, 없으신 분들은 계산기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5분의 100이니까 이것은 20A 이와 같이 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공식만 암기하면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RC 직렬회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RC 직렬회로 RC 직렬회로인 경우에는 R과 C 콘덴사 표시는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 콘덴사 표시는 이와 같이 합니다. 콘덴사는 두 가지 생각을 하라고 했죠. 제가요. 정전 용량 콘덴서가 있으면 이 콘덴서에 전기가 얼마만큼 채워질까? 그 능력 상수를 나타내는 것이 정전 용량이다. 정전 용량은 단위가 페럿이다. 페럿 0으로 나타나면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지금 RC하여 그러면은 이 콘덴서는 어떻게 해서 저항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느냐. 콘덴서하여 있어요. 여기요. 지금 전류 흘려줬어요. 이러한 교류 파형이 들어간다면 자, 플러스죠. 이 부분에서 위쪽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가면 여기에 전기가 축적돼요. 근데 마이너스 부분이 이 부분이 전류가 들어가면 그때는 방전을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전류가 들어갈 때 이 부분이 들어간다면 축적, 밑에 부분이 들어가면 방전. 자,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하죠. 콘덴사는 그래서 저항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콘덴사가 갖고 있는 저항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그랬습니다. 저항이니까 단위는 오음이에요. 오음. 자, 그러면 RC 직렬회로 R과 C 이와 같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교류 전원을 가해줬어요. 이러한 경우에 흘러나가는 전류 어떻게 구합니까? 이 직렬인 경우에는 잘 보세요. Z는 이꼬로 루트 R 자성 플러스 XL 자성 이꼬로는 루트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L 자성. 우리 기능사, 승하기능사에는 RL 직렬회로에 이때에 합성 임피던스 공식 맞는 것은 이러한 정도만 나와요. 어렵게 나오질 않아요. 또 전기기능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런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RC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임피던스입니다. 지금 직렬이에요. 그러면 루트 R 자성 플러스 XC 자성 직렬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 자성. 자, RL 직렬, RC 직렬 공식 유사해요. 암기억이 뭐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단위는 오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값을 준다면 계산할 수 있겠죠. 문제 없어요. 계산하는 것은요. 자, 예를 들면 자, 이 R옴이 3옴, C가 4옴, 가해준 전압이 뭐 50V 이렇다면 그때 50V 줘서 흘러나가는 전류 계산해 보세요. 이런 것이 시험 문제 나왔다면. 자, I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Z분의 V는 자, 직렬인 경우에 공식 있죠, 여기요. 그래서 3의 자성 더하기 4의 자성 분의 50. 자, 이것은 루트 25니까 5죠. 5분의 10 얼마입니까? 10A.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흘러나가는 전류를 계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RL 직렬인 경우 합성 임피던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에 넣어서 I는 Z분의 V 하면 되니까요. RC인 경우에 합성 임피던스 XC로 하는데 이것은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는 2파이F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2번입니다. RLC 직렬회로. 자, RLC 직렬하게 되면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L이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이러한 형태의 회로도를 말합니다. 그때의 가해준 전압이 V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항상 흘러나가는 전류를 계산하셔.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RLC. 임피던스가 중요하죠. 임피던스, 합성 저항이요. 그렇다면 Z라고 하는 것은 R자성 플러스 XL 빼기 XC의 자성 이렇게 돼요. 이 L과 C는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뭉쳐서 다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쓴다면 R자성 플러스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 자성 단위는 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RL 직렬인 경우에 합성 임피던스, RC인 경우에 합성 임피던스, 그 다음에 RLC인 경우에 합성 임피던스 공식 바로바로 이렇게 계산 문제 할 수 있도록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옴, 자, 그 다음에 이것이 8옴, 그 다음에 C가 이것이 4옴 이렇다면 합성 임피던스 계산을 한다면 Z는 여기 이 공식에 의해서 3의 자성 플러스 8 빼기 4. 자, 그러면은요, 이것은요, 9하고 16이니까 루트 25죠. 그러면 이것이 9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루트 25가 되니까 합성 임피던스는 5옴이 되는 겁니다. 공식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값들을 주고 여기에 전압을 또 줘요. 뭐 100볼트면 100볼트 이런 형태로 그렇게 해서 흘러나가는 전류 계산하시오. 이런 정도 이렇게 계산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L 직렬일 때의 임피던스, RC 직렬일 때의 임피던스. 임피던스는 교류에 있어서 합성저항이라고 했습니다. RLC인 경우에 합성저항, 합성 임피던스.
그리고 흘러나가는 전류는 I는 Z분의 V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이 RLC인 경우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공진 조건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에 있어서요. 자, 공진 조건. 이것도 역시 교류회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RLC인 경우에 반드시 흘러나가는 전류는 최대, 흘러나가는 전류가 최대가 되려면 RLC 걔네들의 값은 최소가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RLC 정렬회로에 있어서 공진 조건은 흘러나가는 전류는 최대, 그 다음에 합성 임피던스는 최소. 자, 각종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러면 이 공진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합성 임피던스가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 부분이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10분의 1이 이 부분이 제로 공진 조건이에요. 그냥 그대로 외워두셔야 돼요. RLC 직렬홀의 합성 임피던스 공식 여기에 있어서 유도 리액턴스 마이너스 용량 리액턴스 얘네들이 빵인 경우가 공진 조건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루트 R 자성이니까요. 루트 R 자성하면 R만 있는 회로가 되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의 공진 조건 RLC 직렬회로에 있어서는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오메가 L 이꼬르 오메가 C분의 1이다. 다 공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또, 자, 수학적으로 이것은 분의 1이고 여기는 혼자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거 1로 나가고 이것이 1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은요. 이렇게도 나타내요. 오메가 자성 L, C 이거 다 곱했어요. 니 거로는 수학적으로 1 이렇게. 자, 분수야요. 자, 이쪽도 분수로 분수끼리 놀아야 되니까 수학적으로는. 그러면은 분수야. 여기는 이거 분수를 하려면 1분의 오메가 L이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두 개니까 오메가 자성 LC 니 거로는 1이네. 이렇게 해서도 RLC 직렬회로의 공진 조건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내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하나만 더. 이 RLC 직렬회로에 있어서 공진 주파수 공식 외우셔야 돼요. 결론만을 내겠습니다. 그냥. 자, 공진 주파수 F0라고 한다면 분모의 2파이 루트 LC분의 1 단위는 헬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진 조건, 공진 주파수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에도 잘 출제가 되는 우리 교리 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 단상 교리 전력으로 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각종 시험에 응시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5 단상 교류 전력. 이 단상, 삼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에서 나온 하나의 이러한 전기 파형이라고 그랬어요. 교류인 경우에요. 교류인 경우에.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나올 때부터 전압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인 파형으로 나와요. 상, 위상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단상교류. 단상하면 두 선을 말하는 겁니다. 삼상하면 세 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삼상하게 되면 상이 3개인데 삼상. 자, L1, L2, L3로 이렇게 나타내 삼상을 해요. 그래서 L1, L2, L3. 걔네들의 위상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발전기에서 나올 때 L1은 자, 기준점이 이렇다면 L1인 경우에는요. 파형이 이러한 형태로 나왔다. 사인 파형이죠. 사인 파형입니다. 사인 파형. 자, L2인 경우에 발전기에서 나올 때 전압전류라고 하는 것은 얘보다는 L1보다는 120도 뒤져가지고서요. 여기부터 발전기에서 나올 때부터 전압전류 파형은 이러한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얼마만큼 120도 뒤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L2가. L2. 그 다음에 L3는 또 L2보다 120도 또 뒤져서 이러한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개력적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부터 또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L3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1, L2, L3가 삼상이 발전기에서 나올 때 발 맞춰서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L1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20도 뒤져서 L2가 나오고 그 다음에 L2보다 120도 뒤져서 L3가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삼상 L1, L2, L3는 위상차가 120도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L1, L2 120도, L2, L3 120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차장이 막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동기가 돌아가요. 회전 자장 이런 말이 나와요. 기기 쪽에서. 그렇게 120도 위상차로 인해서 자력선이 자속이 뺑글뺑글 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회전자는 전동기의 회전자는 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상당히 또 재미도 있습니다. 전기 쪽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그러면은 우리 15번의 탄상교류 전력 이렇게 나와요. 탄상교류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기서는 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면은요. 자, 전력도요. 3가지가 있어요. 전력도요. 먼저 피상전력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이 기기, 이런 장치에서 내뿜는 전기 에너지, 이때는 피상전력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발전기,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은 피상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압기에서 어떠한 부하에 전기를 준다면 그 비상전력이에요. 그래서 100개를 준다. 비상전력 VA 또는 킬로 VA. 읽을 때는 볼트암페어로요. 변압기 콘덴서 걔네들의 출력은 걔네들이 내뿜을 수 있는 전기에너지 크기는 피상전력으로 전압 곱하기 전류로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100개의 이러한 전력을 어떤 부하해 준다. 피상전력이에요. 볼트암페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부하는 100개를 다 먹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류에 있어서는 흘려요. 그러니까 90개만 먹고 어떠한 운전을 한다. 이것이 유효전력이에요. 그래서 유효전력이라는 말을 교류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단위가 와트. 자, 줬어요. 변압기가 100볼트암페어를. 그러면 부하는 90와트를 이렇게 소비하면서
어떤 운전을 해요. 10개는 사라져 버렸죠. 무효전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무효전력 얼마가 열이. 그래서 줬는데 90만 먹고 부하는 운전이 된다. 10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무효전력 단위는 바, VAR. 자, 이러한 단위들도 시험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승강기 기능사 시험 문제에 나와 있죠. 특히 무효전력의 단위가 뭡니까? 바, VAR. 비상전력의 단위가 뭡니까? 볼트암페어. 이러한 정도는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15번에 단상교류전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상을 부하에 공급해서 부하가 먹는 유효전력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계산하시오 하게 되면 VI 코사인 세타, V는 전압이, I는 전류요. 코사인 세타는 역률입니다. 자, 100을 줬어요. 90을 먹고 어떤 운전이 돼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흘렸죠.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 그러면 역률이 뭡니까? 이때 역률은 90%가 되는 거예요. 역률은 90%. 100분율로 안 하면 0.9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흘렸습니까? 10만큼. 자, 효율이라고 그래도 뭐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기를 갖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기 쪽에서는 역률이라는 말을 하지 효율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결국에는 효율로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제가 상당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역률이 90%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역률 너무나도 어려워 이해하기가.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하에 전압 주고 전류 주고 그 다음에 역률 준다면 공식에 놓으면 돼요. 자, 쉽게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또 어떠한 공식 전력주가 알으셔야 되느냐 하면 이 공식을 알으셔야 돼요. 뭐냐? PA는 이꼬로 루트 P자성 플러스 PR자성. 이 비상전력. 자, 유효전력 지금 이런 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요. 이것은 VI는 뭐냐면 비상전력입니다. 전압 전류. 근데 이것을 비상전력 PA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변압기가 100을 줬을 때 그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전력 VI. 부하가 90을 먹었어요. 유효전력 그냥 P로. 그러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PA분의 P죠. 그러니까 100을 줬을 때 90을 받아들이고 운전이 된다면 그때의 역률은 0.9가 되겠죠. 그래서 비상전력은 PA로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한 또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으로 해서 이 부분이 비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PA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P의 자성 플러스 PR 자성이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빗변 자성 니 거로는 자 이거 자성이잖아요. 이거 자성 띄는 방법은 루트만 취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해서 전력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각종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탄상 어떤 부하가
소비하는 그 전력 계산하시오 하게 되면 VI 코사인 세타로 하시면 돼요. 전압 줄 것이고 전류 줄 것이고 역률 줄 것이고요. 또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비상전력을 구한다든가 유효전력을 구한다든가 무효전력을 구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 공식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16번 보시면 복소수의 표시가 나옵니다. 복소수. 어떠한 값이 실수와 허수로 되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복소수라고 합니다. 허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그러한 값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먼저 복소, 평면이란 말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요. 플러스 허수, 마이너스 허수. 실수축, 플러스 실수축, 마이너스 실수축. 이렇게 이걸 갖다가 복소평면이라고 해요. 사실은 제2자성. 자, 이쪽에서 제2자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제2자성 마이너스 1이죠. 제3승 이것은요. 제2자성에다가 제1 곱하니까 마이너스 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4승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복소평면은 이와 같이 나타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이 실수 플러스 허수, J가 붙으면 허수입니다. 실수와 허수로 되어 있는 수치로 해도 이러한 형태로 해도 이것은 실수, 이것은 허수네. 이렇게 어떠한 값이 실수 플러스 허수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복소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복소평면에 이것을 또는 이것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내겠느냐? 그러면 실수 플러스 실수죠. 3. 자, 이것이 3. 그 다음에 제4니까요. 이것이 4. 그러면 얘와 얘의 합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A는 3 플러스 제4다. 이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일단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 실수 플러스 허수로 되어 있다면 그 값은 복소수로 표현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으셔야 되고요. 자, 실수 플러스 허수로 되어 있어요.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자성 플러스 4의 자성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자, 이런 복소수로 되어 있을 때 그 크기 구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승강기능사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복소수 쪽에서 자, 이런 복소수인 경우에 크기 계산하시오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구한다.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보시게 되면 17번 쪽에 헤로의 기호법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결론만을 말씀드린다면 복소평면에 R만에 이르는 가해준전압과 흘러나가는 전류가 동상이다. 그 다음에 L만에 이르는 가해준 전압과 흘러나가는 전류 관계가 전압이 흘러나가는 전류보다 90도 앞서죠. C만의 회로에 있어서는 가해준 전압보다 흘러나가는 전류가 90도 앞서요. 자, 그러한 관계를 벡터적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압을 가해줬어요. R, L이야. 그러면 흘러나가는 전류 있겠죠. 자, 이때 임피던스 복소수로 나타내 보시오. 우리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합성 저항이죠. R과 L이에요. 임피던스 Z는 R 자성 플러스 XL 자성. 이것은 루트 R 자성 플러스 오메가 L 자성.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복소수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은 이때는 Z는 있고 저항은요 그대로. 그 다음에 코일인 경우에는 플러스 J XL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그래서 코일인 경우에는 J XL이에요. 뭐 J 오메가 L도 괜찮아요. 만약에 C라면은요. 그때는 마이너스 JXC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만 된다고 하면 이것을 복소수로 나타냈을 때 자, 이렇게 표시만 돼도 저항이네. 이것은 코일이네.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R 마이너스 JXC 이것은 콘덴사네. 콘덴사 이렇게 이제 알으셔야 되겠다 이 말. 이러한 것들 복소수로 표현을 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성이 삐져서 복소수로 나타나면 코일인 경우에는 JXL 또는 J오메가L. 자, C인 경우에는 R 마이너스 JXC 또는 마이너스 J오메가C분의 1 이렇게 알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페이지 삼상교류 전력 쪽을 보시겠습니다. 19번. 죄송합니다. 19번 삼상교류 전력. 이것은요, 앞에서 어떤 부하가 소비시키는 전력 계산하셔 하면 VI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부하가 있어요. 부하가 이제 3개 있겠죠. 그러면은 삼상이 들어가면 그 부하들이 먹는 전력을 계산할 때는 삼상 전력이라는 말을 써요. 어쨌든 삼상이란 말 들어갔다. 삼상 전력 계산을 한다면 P는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로 공식 외우시면 돼요. 자, 삼상 전력이라는 말이 없고 교류에 있어서 전압 주고 전류 주고 역률 줬다면 P는 VI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하의 삼상 요 말 들어갔어요. 삼상 전력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물론 여기에 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로 계산 거의 뭐 99% 하기 때문에 이 공식만 알으시면 문제 없어요. 각종 시험에. 그러면 루트 3은 뭡니까? 이건 하나의 정이고 선간전압 선전류예요. 변압기 설명을 잠시 드린다면 L1, L2, L3 1차는 필요 없어요. 1차에 전압 넣어서 2차 출력. 2차 출력을 써먹자는 것이 변압기니까요. 자, Y열선하면 기본적으로 중성선이 여기에 있죠. 그러면 L1과 뉴트럴선 상전압, L2와 뉴트럴선 상전압, L3와 뉴트럴선 상전압. 그 다음에 L1, L2에 걸리는 전압이 선간전압, L2와 L3에 걸리는 전압이 선간전압, L3와 L1에 걸리는 전압이 선간전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루트 3, VL은 뭐냐? L은 라인, LIN이. 그래서 선간전압을 말해요. 이것은 선전류를 말합니다. 선전류.
자, 상전압이라고 한다면은요. L1과 뉴트럴에 걸리는 전압이죠. 여기서는 선간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1과 L2에 걸리는 전압, 또 L2와 L3에 걸리는 전압, 선간전압, 그 다음에 선전류, 여기. 우리가 일상생활 부르는 전압 100V, 전압 250V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압 전류 이렇게 값을 주면은요, 걔네들은 선간전압, 선전류를 말합니다. 상전압, 상전류 아니에요. 상전압하면 L1과 뉴트럴선, L2와 뉴트럴선 또는 여기에 걸리는, 여기에 흐르는 그러한 전류는 상전류죠. 그런데 이 공식은 선간전압, 선전류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냥 전압 200V, 그 다음에 전류가 50A, 역률이 얼마 이렇게 해서 삼상전력을 계산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난다면 그냥 이 공식 외우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압, 전류, 역률 주면 VI 코사인 세트하고 그 다음에 전압 주고 전류 주고 역률 주고 삼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공식이고 딱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